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넣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우량한 기업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주가에는 긍정적이다. 무상증자가 아마 발표를 장중이라도 발표를 하면 주가가 급등을 할 겁니다. 장중에 20%까지 급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5대1 무상증자라니까 주가를 20% 다운을 시켰어요. 엄청 싸게 보이니까 이 무상증자 이벤트를 모르는 사람들이 주가가 싼 줄 알고 이렇게 덤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한 번 더 팔라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우투머니 TV 시청자 여러분, 신문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다양한 이제 공시들을 보고 해석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투자 매매 전략을 좀 가져갈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단순하게 이제 뉴스 같은 것만 보고 이제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뉴스 같은 거는 특히 단독 기사 같은 경우는 틀어지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공시를 할 때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정확한 거기 때문에 항상 이제 공시를 보시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하고요. 공시는 뭐 아시겠지만은 이 다트라고 하는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면 나오고요. 뭐 일일이 다 찾아보기 귀찮다 그러면은 그 텔레그램을 설치하시고 그 싱크풀 주식 투자 속보라고 하는 뭐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는 실시간으로 날라오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는 증자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이 증자가 여러분들이 좀 딱딱하고 이제 어려워하실 수가 있는데 결론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기업의 이제 자금 조달 방법을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기업들이 이제 비상장으로 있다가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는 이유는 바로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함입니다. 처음에 IPO 할 때도 공모자금을 받고요. 시장에 상장이 돼 있으면 뭐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또는 뭐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데요. 먼저 이제 유상증자라는 거는 주주들한테 이제 돈을 받고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근데 단점은 아무래도 이제 주식수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다일루션, 희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유상증자라고 하면은 일단 악재라고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뒤이어서 일단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매매 전략을 짤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에서 자금 조달하는 것 외에는 일단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고 은행 같은 데서 차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뭐 채권을 발행을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시기열이 좀 길죠. 장기성 자금이기 때문에 단기 부채 상환 부담이 제한이 된다. 단점으로는 뭐 이자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순이익에는 일단 뭐 감소다. 다만 이제 뭐 증자처럼 뭐 주가에 그렇게 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또 금융기관에서 이제 차입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빠르게 자금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장점이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이자 비용이 나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순이익은 감소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채권 발행과 마찬가지로 순이익의 일정 부분 감소가 되지만은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잘 봐야 될 건 유상증자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냐라는 겁니다. 일단 증자에서 무상증자를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한자로 써놨는데 증자라는 건 자본금을 늘리는 거죠. 그죠? 무상. 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돈이 안 들어오고 자본금만 늘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에서 자본 총계라는 계정이 있어요. 자산과 부채와 자본 이 세 계정이 있는데 그중에 자본 총계, 자본 계정을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자본 총계라는 계정은 처음에 자본금, 납입 자본금이죠. 처음에 회사를 설립할 때 돈이 들어오는 거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나뉩니다. 잉여금은 또 두 가지로 나뉘겠죠.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으로 나뉘는데 이익잉여금은 순이익이 증가를 하면은 자본에 당연히 이익잉여금으로 증가를 시키는 거고 자본잉여금이라는 건 CB라든가 빚돌리 다양한 자본 조달을 통해서 이 자본에 늘리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자본 총계는 자본금과 잉여금 두 개로 나뉜다. 그래서 자본 총계가 300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처음에 자본금이 100인데 잉여금이 200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무상증자라는 건 뭐냐면은 잉여금에 있는 돈을 빼서 자본금으로 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전체적으로 자본 총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순히 이 자본 계정에서의 회계적인 이동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가치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제 호재로 인식을 해서 주가는 급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냐. 그래서 그런 거를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상증자라는 건 뭐다?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무상으로 잉여금에 있는 계정의 돈을 자본금으로 이전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금은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자, 주주들한테는 주식을 그냥 공짜로 주는 거죠. 공짜로 주기 때문에 유통 주식 수가 늘어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모든 의사결정을 할 때 주식 수가 늘어나면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EPS, 주당 순이익이라는 거는 순이익을 전체 주식 수로 나눈 거기 때문에 분모가 늘면은 EPS가 내려가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 주식 수가 늘면은 안 좋은 거고요. 반대로 주식 수가 줄면은 좋은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잉여금에 있는 계정을 빼서 자본금으로 넣는 거다. 그래서 기업 가치에는 변화가 없다. 자, 시가총액이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주가는 인위적으로 다운을 시켜요. 만약에 주식 수가 이제 2배가 되면은 주가는 50%로 반토막으로 인위적으로 하락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업 가치에는 변화가 없는 이벤트다. 다만 시장에서는 왜 호재로 인식을 하냐? 자, 일단은 공짜로 주니까 좋죠. 그리고 주가가 인위적으로 반토막 싸게 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거래량이 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넣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우량한 기업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주가에는 긍정적이다. 주가는 오릅니다. 자, 시가총액이 이제 100억인 기업이 있어요. 자, 주당 한 주를 더 줘요. 무상증자 전에는 자, 주가가 100만 원이라고 하면 총 주식수가 10,000주가 되겠죠. 이게 곱하면은 100억이니까. 주가 곱하기 총 주식수를 곱하면은 시가총액이니까 이런 상태에서 자, 한 주를 더 주는 무상증자를 한다. 그럼 주식수가 2배가 되죠. 2만 주가 되면 주가는 인위적으로 50만 원으로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은 똑같은 이벤트다. 근데 시장에서는 호재로 인식해서 주가가 급등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잘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최근에 스튜디오 미르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무상증자를 했어요. 잘 보시면은, 자, 증자전 발행 주식수가 520만 주였죠. 근데 늘어나는 주식수가 2,600만 주. 거의 주당 5주를 줍니다. 내가 한 주 갖고 있으면 5주를 공짜로 줘요. 그러면 주가가 20% 하락을 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상당히 호재로 일단 인식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일단은 주식수가 얼마를 주냐. 5주를 준다. 그 다음에 이 무상증자가 발표를 하고 나서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신주 배정 기준이라고 있어요. 신주 배정 기준이 4월 8일입니다. 아마도 이 발표를 하고 거의 한 달 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주 배정 기준일 -2일까지 사시면은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어요. 발표를 하고 바로 사서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왜 D-2일이라고 하면은 모든 주식은 3일 결제입니다. 내가 오늘 사면은 이틀 있다가 입고가 돼요. 그럼 이틀 뒤에 찍히려면은 이틀 전에 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8일이면은 요 D-2일까지 6시까지 시간 외로도 사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주 상장 예정일은 언제다? 4월 26일입니다. 자, 요 날짜를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모든 이따 뒤에도 이제 유상증자를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항상 요 타임라인이 있어요. 자, 먼저 무상증자 결정을 했죠. 그 다음에 신주 배정 기준일이 아까 나왔죠. 요 신주 배정 기준일 거의 텀이 한 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신주 상장은 또 한 2, 3주 있다 또 하죠. 이렇게 타임라인이 있다. 그러면은 무상증자가 아마 장중에라도 발표를 하면 주가가 급등을 할 겁니다. 장중에 20%까지 급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라 그랬죠? 무상증자는 기업가치의 변화가 없다. 기업가치의 변화가 없는데 갑자기 15에서 20% 급등을 한다. 그러면은 일단 팔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당일날. 그 다음에 그래도 내가 나는 무상증자를 받고 싶어. 그러면은 아까 신주 배정 기준일이 한 달 텀이라 그랬죠? 이 한 달 사이에 D-2일날까지 사면은 되는 거예요. 6시까지. 그러면은, 그래서 내가 굳이 받고 싶다 그러면은 6시까지 매수를 하셔도 되고, 그 다음날 권리락이 됩니다. 권리락이 뭐라 그랬죠? 주가를 인위적으로 다운을 시켜요. 주가를 아까 5주를 줬다 그러면은 20%로 다운을 시켜요. 시초가에. 그러면 어떠냐면 또 요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자, 10,000원짜리가 2,000원이 갑자기 됐어요. 엄청 싸 보이죠? 그날 또 오르는 경우가 좀 많아요. 또 요날도 또 팔 수가 있는 거죠. 요날도 팔 수가 있는 겁니다. 팔아도 나는 증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요 전일까지 매수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만약 급등을 하면 팔아볼 수 있는 거고, 자, 신주 상장일 이것도 똑같이 2일 날 권리 매도가 가능합니다. 이틀 뒤에 입고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날은 또 사람들이 주식수가 많이 상장이 되면은 사람들이 또 팔고 많이 또 물량이 나오겠죠. 또 팔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타임라인을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냐?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당일날, 자, 무상증자 발표를 하면 당일날 급등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막 15에서 20%까지 급등을 해요. 당일날 고점에 팔 수가 있는 거죠. 왜? 기업 가치 변화가 없는 이벤트니까. 그리고 나서, 그래도 나는 무상증자를 받고 싶어. 그럼 뭐 언제 사라? 신주 배정 기준일 2일. 까지만 사면 된다. 주식이 없을 때도 내가 무상증자를 받고 싶어. 그럼 요럴 때 사지 말고, 급등할 때 사지 말고, 자, 한 달 정도의 텀이 있다 그랬죠. 그 신주 배정 기준일 D-2일 전까지 사면 된다는 거고요. 그럼 그 다음 날이 뭐라 그랬죠? 권리락. 주가를 인위적으로 다운시킨다. 그날 또 주가가 또 급등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그때 또 팔아도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요거를 한번 차트를 한번 보고 한번 볼까요? 자, 스튜디오 미르인데요. 자, 요 날 보시면은 윗꼬리가 크게 달렸죠. 요 날 발표를 한 겁니다. 요 날 발표를 하니까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장중에. 장중에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은 고점이 팔라. 첫 번째. 장중에 고점이 팔라. 그리고 나서 기업가치 변화가 없으니까 또 그대로 또 빠졌죠. 그리고 나서 그래도 내가 무상증자 받고 싶어. 그러면은 자, 요 날이 신주 배정 기준일이고 이튿날. 요 때가 D-1이죠. 요 날까지만 사면 되는 거예요. 요 날 6시까지.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왜? 이틀 동안 급등을 했었죠. 거의 3일 동안. 왜? 5대1 무상증자라니까 주가를 20% 다운을 시켰어요. 엄청 싸게 보이니까 이 무상증자 이벤트를 모르는 사람들이 주가가 싼 줄 알고 이렇게 덤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한 번 더 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는 이렇게 제자리가 온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무상증자 결정을 했을 때 주가가 고점 엄청 올랐었죠. 그때 한 팔고 자, 신주 배정 기준일 한 달 텀이라 그랬죠. 언제 사라? D-2일까지 사고 그 다음날, 다다음날 또 주가가 급등을 한다. 왜? 권리락. 주가가 인위적으로 다운을 시켰기 때문에 싸게 보인다. 거기에 또 몰려드는 사람이 있다. 요소 한 번 더 팔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무상증자 이벤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